한가람 미술관이 있죠. 이곳에서 전시를 한번 열고 싶은 전시 기획자들은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보력을 갖춘 자가 절대로 유리하다.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공고기간이. 그래서 기존 이용자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특정 단체와 업무 유착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12번 전시회를 했다 그래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조타는 예당에서 5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수시대관으로 전시회를 마크 리브전, 마크 로스코전, 그리고 르 꼬르부지에 이렇게 3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마크 리브전부터 보시죠. 2012년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직후입니다. 수시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공실이 생겼을 때 수시대관 하는 게 맞죠. 애초에는 공실이 아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피터 린드버그 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땐 말로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김건희 씨가 들어온 건데, 자, 계약하자마자 18일 만에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그것도 저 멀리 파리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후원받고 협찬받고 전시장 세팅하고 팜플렛 찍고 표 팔고, 자, 뚝딱뚝딱 해서 속전속결로 엄청난 속도전으로 18일 만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일 만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따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통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에 누군가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취소했다, 피터 린드버그 전 빵꾸를 낸 데가 있다. 누가 빵꾸 냈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씨가 빵꾸 낸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빵꾸 내고 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A모션하고 김건희 둘인데, A모션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한가름에서 전시를 못하도록, 예당에서 전시를 못하도록 페널티를 먹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아무 일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크 로스코전입니다. 2015년에 있었던 건데요. 애초에 이거 조선일보 계열사인 에듀조선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시 6개월을 남겨놓고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단독 주최하려던 것을 공동 주최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파트너가 코바나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그리고 예당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지난 10년치 한 700여 건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돈 문제로, 자금 문제로 주최를 바꾸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 건 딱 한 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절묘하고 신통방통합니다. 마지막으로 르꼬르부지에 전입니다. 수시대관은 공고가 나가니까 4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반클리프 아펠전입니다. 심의위원 3명 A, B, C가 경쟁자인 반클리프 아펠전에는 다 모두 적격이다, 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하는 르꼬르부지에서는 B, C는 가를 줬지만 A는 부적격하다 라고 해서 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된 사람은 김건희 씨의 르꼬르부지에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의겸입니다. 예당의 유인택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당의 한가람 미술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전시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전시 한번 하는 게 일종의 로망이던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시는 자체 기획 전시가 있고 대관 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나중에 일괄 답변을 요청드릴 테니까요. 앉아서 좀 들어주시죠. 네. 그 중에서 대관 전시는 정기대관, 별정대관, 수시대관 3종류가 있고요.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견줘서 공고기간이 일주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절반이 이 예술의 전당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전시를 한번 열고 싶은 전시 기획자들은 이거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보시듯이 정보력을 갖춘 자가 절대로 유리하다.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공고기간이. 그래서 기존 이용자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특정 단체와 업무 유착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12번 전시회를 했다 그래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조타는 예당에서 5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수시대관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마크 리브전, 마크 로스코전, 그리고 르 꼬르부지에 이렇게 3번을 하는데요. 수시대관이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 3건을 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한번 봐주시죠. 첫 번째 마크 리브전님부터 보시죠. 2012년에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직후입니다. 수시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공실이 생겼을 때 수시대관 하는 게 맞죠? 네. 네. 애초에는 공실이 아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피터 린드버그 전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김건희 씨가 들어온 건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공고가 나간 게 4월 12일입니다. 딱 일주일 공고 내고 19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대관 심의가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이 5월 8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전시회는 5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계약하자마자 18일 만에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그것도 저 멀리 파리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후원받고 협찬받고 전시장 세팅하고 팜플렛 찍고 표 팔고 자 뚝딱뚝딱 해서 속전속결로 엄청난 속도전으로 18일 만에 해쳐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시 준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6개월, 빨리 하면 한 3개월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일 만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따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통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에 누군가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취소했다. 피터 린드버그 전 빵꾸를 낸 데가 있다. 누가 빵꾸 냈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씨가 빵꾸 낸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빵꾸 내고 또 들어간 거예요. 이 피터 린드버그 전, 처음에 김건희와 A모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네, 김건희 씨의 인터뷰인데 린드버그 전 하고자 했으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고, 자, 린드버그 전이 아닌 마크 리브 전으로 대체를 해서 1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대관 규약에 따르면 이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으니 페널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모션하고 김건희 둘인데 A모션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한가름에서 전시를 못하도록, 예당에서 전시를 못하도록 페널티를 먹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아무 일 없었습니다. 1년 뒤에 버젓이 반고전 그대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마크 로스코전입니다. 2015년에 있었던 건데요. 애초에 이거 조선일보 계열사인 에듀조선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시 6개월을 남겨놓고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단독 주최하려던 것을
공동 주체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파트너가 코바나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그리고 예당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치 한 700여 건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돈 문제로, 자금 문제로 주체를 바꾸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건 딱 한 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절묘하고 신통방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르꼬르부지에 전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르꼬르부지에는 이었는데 이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수시대관 공고가 나가니까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반클리프 아펠전입니다. 빨간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위원 3명 A, B, C가 경쟁자인 반클리프 아펠전에는 다 모두 적격이다. 가 했습니다. 하지만 르꼬르부지에 김건희 씨가 하는 르꼬르부지에서는 B, C는 가를 줬지만 A는 부적격하다라고 해서 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된 사람은 김건희 씨의 르꼬르부지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박거일 시각예술부장이시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바나가 좀 실적이 낮다. 두 번째는 르꼬르부지에전이 신청 일수가 더 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큐레이터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대관일수하고 미술 실적 때문에 점수를 줄 거면 처음부터 그걸 알리고 처음부터 그걸 반영해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정하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고정을 하는 것은 국공립 큐레이터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근무했던 저희 직원들이 이제 모두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대한민국 사회의 그 공정성이 이제 시대의 정신으로 부각되면서 저희도 그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이제 철저히 그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특히 그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해서 저희 예술의 전당의 임직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도록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대관은 아시다시피 1, 2개월 사이에 그 공시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예술의 전당의 수익과 직결이 돼서 또 미술부는 그 아무래도 그 주요 전시 기획사들과는 평소에 일상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아마 그런 것은 또 가만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퇴사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10년이 안 된 일인데 그때 실물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 해명에 그치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향후 이런 일이 개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장치를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이 어디예요? 지적받은 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뭐를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질문에 끼어들 거 하지 맙시다 좀. 본인 시간에 하세요. 예의가 없게 그렇게 합니까? 자, 앉아주십시오.